나는 평생 사람을 보며 깨달았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가치는 재산이 아니라 태도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젊은 날에는 실적이 나를 증명했고 권력이 나를 보호했다. 그러나 중년이 되고 나면 세상이 묻는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직함이나 숫자로 자신을 감출 수 없다. 결국 남는 것은 나의 말투, 나의 표정, 나의 옷차림이다. 나는 옷을 단순한 천조각으로 보지 않는다. 그것은 사회적 언어다. 비싼 명품이 아니어도 좋다. 다만 깨끗하고 반듯하며 나를 존중하는 마음이 담긴 옷이면 충분하다. 사람이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옷이 사람을 말한다. 구겨진 셔츠는 마음의 태만을 드러내고 단정한 구두는 삶의 자세를 보여준다. 내가 세운 회사를 처음 방문한 젊은 직원이 구겨진 셔츠를 입고 왔을 때 나는 그에게 말했다. 네 옷이 네 보고서다. 중년의 멋은 화려함이 아니다. 자기답게 사는 품격이다. 나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꾸는 것이다. 나의 옷이 나를 일으키고 나의 말이 나를 세우며 나의 행동이 나를 완성한다. 우리는 종종 우아한 옷을 찾지만 우아한 마음이 먼저다. 옷을 고를 때 나는 늘 자문한다. 이 옷은 나의 하루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옷은 단지 외형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을 정리하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나는 한 번의 만남도 허투루 하지 않았다. 상대가 누구든 그의 시간과 존재를 존중하기 위해 격식을 지키는 태도를 잃지 않았다. 격식이란 남을 위하기 전에 나를 단정히 세우는 의식이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옷이 구겨지고 옷이 구겨지면 태도가 무너진다. 그래서 나는 늘 정장을 입고 허리를 펴고 첫 인사를 진심으로 건넸다. 그것이 나의 기본이었다. 사람은 자신이 입은 옷처럼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다. 단정하게 입으면 단정한 말을 찾고 무심하게 입으면 무심한 행동을 한다. 옷은 우리 내면의 거울이다. 내가 젊은 시절 양복을 입고 거래처를 다닐 때 사람들은 내 상품보다 내 태도를 먼저 보았다. 신뢰는 가격표에 있지 않았다. 신뢰는 품격에서 시작된다. 나는 세상에 말한다. 우아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우아한 옷을 입고 우아한 말을 하라. 그러나 그 우아함은 타인의 시선을 위한 장식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약속이어야 한다. 중년의 품격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힘에서 비롯된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만이 남을 존중할 수 있고 그 존중이 모여 사회의 품격을 만든다. 이제 나는 젊은 세대에게 이렇게 말한다. 명품을 사지 말고 자신을 명품처럼 다루어라. 당신이 입는 옷의 값이 아니라 그 옷을 대하는 태도가 당신의 가치를 결정한다. 나를 가장 잘 드러내는 순간은 화려한 자리에서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일상에서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점점 단순해지는 일이다. 가진 것을 자랑하기보다 불필요한 것을 버리고 본질을 남기는 일이다. 옷도 말도 관계도 마찬가지다. 결국 품격이란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비워낸 것이다. 나는 사업을 하며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났다. 그 중에는 재산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었고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진짜 인상 깊은 사람은 자랑하지 않았다. 그는 단정했고 말이 짧았으며 눈빛이 따뜻했다. 나는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구나. 사람은 결국 자신을 관리하는 법으로 평가받는다. 그 관리의 시작은 옷이다. 비싼 옷이 아니라 깨끗한 옷, 명품이 아니라 정돈된 태도가 중요하다. 내가 한 번도 잊지 못하는 장면이 있다. 어느 날 한 중년의 남자가 면접장에 들어왔다. 구두는 반짝였지만 표정은 닫혀 있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그는 대답했다.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옷을 잘 차려입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다. 진짜 좋은 인상은 옷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 내가 말하는 품격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하루하루의 태도에서 만들어진다.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사회적 역할이 줄어든다고 느낀다. 명함이 사라지고 직함이 사라지고 사람들의 시선도 줄어든다. 그때부터 진짜 품격이 시험된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때에도 스스로를 단정히 세우는 힘, 그게 진짜 우아함이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옷을 입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옷이 오늘의 나를 대표할 수 있는가? 그 물음은 단순히 패션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하루, 나의 일, 나의 말, 나의 인간관계까지 모두 포함하는 자기 점검이었다. 옷은 결국 나 자신에 대한 태도를 비추는 거울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 비싼 옷을 입기보다 반듯하게 살아라. 단정함은 돈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 냄새가 나지 않는 옷, 구김 없는 셔츠, 닳지 않은 구두 하나만으로도 사람은 달라진다. 그것이 바로 스스로를 존중하는 방식이다. 세상은 그런 사람을 알아본다. 단정한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신뢰를 얻는다. 그의 옷차림은 말보다 큰 언어다. 나는 중년이 된 지금 이렇게 생각한다. 품격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다루는가에 달려있다. 이 시대의 진짜 멋은 화려한 옷이 아니라 태도 그 자체다. 태도는 곧 인품이고 인품은 결국 인간의 향기가 된다. 그 향기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나는 그런 향기를 남기고 싶다. 화려함보다 단정함을, 소음보다 고요함을, 그리고 외형보다 진심을 선택하는 삶을. 그것이 내가 평생 추구한 품격의 근본이었다. 나는 늘 이런 말을 했다. 우아한 옷을 입었다고 우아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진짜 우아함은 옷이 아니라 행동과 말의 품격에서 완성된다. 사람은 옷으로 첫인상을 만들지만 말과 태도로 신뢰를 쌓는다. 그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어떤 명품도 그 사람을 감출 수 없다. 나는 젊은 시절 한 직원이 고급 양복을 입고 회의에 들어왔던 일을 기억한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말했다. 회장님, 오늘은 특별히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좋은 옷을 입었으니 이제 그 옷에 걸맞은 말을 하게. 그날 그는 단 한마디도 가벼운 농담을 하지 않았다. 그는 말투를 낮추고 동료의 말을 경청하고 행동을 절제했다. 그 순간 비로소 그의 옷이 진짜로 멋져 보였다. 말은 그 사람의 품격을 드러내는 창문이다. 조용한 사람은 절제 속에 신뢰를 담고 시끄러운 사람은 불안 속에 자신을 감춘다. 나는 그래서 늘 내게 말하곤 했다. 말을 줄이고 행동을 깊게 하라. 화려한 언어보다 진심 어린 한마디가 훨씬 오래 남는다. 우리는 종종 사람의 성공을 화려함으로 착각한다. 그러나 내가 본 진짜 성공한 사람은 항상 태도가 조용했다. 그들의 행동에는 품위와 절제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는 여유가 있었다. 그들은 말하지 않아도 신뢰를 주었다. 그 신뢰가 바로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이다. 나는 세상에서 수많은 회의를 주재하고 무수한 계약서에 서명했지만 진짜 사람을 판단한 기준은 단 하나였다. 그가 자신의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는가였다. 그 일치가 바로 품격이다. 옷으로 만든 인상은 하루를 간다. 그러나 말과 행동으로 만든 인상은 평생을 간다. 우아한 사람은 먼저 자신을 단속한다. 감정이 앞설 때는 말을 멈추고 분노가 차오를 때는 고개를 숙인다. 그 짧은 순간의 절제가 사람의 격을 지킨다. 나는 그런 사람을 신뢰했고 그런 사람과 함께 일했다. 결국 회사를 움직인 것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태도였다. 나는 이렇게 믿는다. 태도는 운명을 바꾸는 언어다. 태도가 흐트러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그 반대로 태도를 바로 세우면 운명조차 방향을 바꾼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도 젊은이들에게 말하고 싶다. 우아한 말을 하라. 타인을 깎아내리지 말고 스스로를 낮추어라. 그 말 한 줄, 그 행동 하나가 당신의 세상을 만든다. 나는 젊은 날엔 빠름이 미덕이라 믿었다. 결정을 재빠르게 내리고 판단을 날카롭게 해야 성공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깨달았다. 인생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며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품격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품격을 결정짓는 4가지 덕목이 있다. 첫째는 친절함 처이다. 친절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을 대하는 기본 태도이며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의 표현이다. 젊을 때는 친절이 약함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언제나 부드럽게 말한다. 내가 존경했던 인물들은 모두 상대의 눈높이에 맞춰 이야기했다. 그들의 미소 한 번, 말 한마디가 조직의 공기를 바꾸었다. 친절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신뢰의 씨앗이다. 둘째는 미소회의다. 나는 평생 수많은 회의를 주재했지만 진짜 긴장된 자리를 부드럽게 만드는 것은 언제나 미소였다. 미소는 마음의 언어다. 웃는 사람은 타인을 편하게 하고 동시에 자신을 치유한다. 사람이 나이 들수록 표정이 그 사람의 운명을 만든다.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반쯤 성공한 사람이다. 셋째는 단정이다. 단정하다는 것은 외모만을 말하지 않는다.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것이다. 정돈된 말, 절제된 행동, 그리고 깔끔한 옷차림, 이 3가지가 합쳐질 때 단정함은 품격으로 완성된다. 나는 늘 직원들에게 말했다. 너희 책상이 너희 마음이다. 정리된 공간은 집중을 낳고 집중은 성과를 낳는다. 단정한 사람은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넷째는 칭찬 간잔이다. 나는 사람을 다루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무기는 칭찬이라 믿었다. 진심 어린 칭찬은 사람의 가능성을 깨운다. 당신은 할 수 있다는 말 한 줄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꾼다. 나는 많은 리더들이 지적에는 익숙하지만 인정에는 서툰 것을 보았다. 그러나 진짜 리더는 단점을 찾지 않고 장점을 키운다. 칭찬은 돈이 들지 않지만 그 효과는 억만금의 가치가 있다. 이 4가지 덕목, 친절, 미소, 단정함, 칭찬, 이것이 바로 중년의 품격을 결정하는 요소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외모보다 태도, 능력보다 향기로 기억된다. 나는 지금도 후배들에게 말한다. 성공보다 먼저 품격을 지켜라. 품격이 없는 성공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러나 품격이 있는 사람은 실패해도 무너지지 않는다. 결국 중년의 멋이란 화려함이 아니라 깊이다. 깊이 있는 사람은 조용히 말하고 신중히 행동하며 끝까지 존중을 잃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품격 있는 어른이다. 나는 인생을 돌이켜보며 이렇게 말하고 싶다. 사람의 품격은 결국 그가 선택한 말에서 드러난다. 말은 공기 속으로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 말의 울림은 상대의 가슴 속에서 오래 남는다. 그 울림이 따뜻하면 존경이 되고 차갑다면 경계가 된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말을 아끼는 습관을 길렀다. 감정이 앞설 때는 입을 다물고 화가 날 때는 하루를 넘겼다. 그 한순간의 절제가 수많은 관계를 지켜주었다. 사업을 하며 깨달은 것은 사람은 말을 통해 설득되는 것이 아니라 태도를 통해 설득된다는 사실이었다. 내가 만난 진짜 리더들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그들은 조용히 말했고 대신 눈으로 신뢰를 주었다. 그들의 말에는 꾸밈이 없었고 한 문장 한 문장에 책임이 있었다. 그런 사람은 많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만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말을 통해 상대를 드러나게 한다. 나는 한 회의 자리에서 이런 일을 겪었다. 한 중견 간부가 실수를 한 직원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또 실패했군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나는 그를 불러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그의 실패를 지적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그릇을 드러냈소. 그는 그날 이후 말하기 전에 반드시 한 번 숨을 고르는 습관을 들였다. 그 후 그가 맡은 팀은 가장 안정된 부서가 되었다. 말은 칼이 될 수도 있고 빛이 될 수도 있다. 누군가의 마음을 찌르기도 하고 누군가의 길을 비추기도 한다. 그 차이는 단 하나, 말에 담긴 마음의 온도다. 따뜻한 말은 관계를 키우지만 차가운 말은 신뢰를 얼어붙게 만든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이렇게 다짐했다. 말은 짧게, 생각은 깊게, 마음은 따뜻하게.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회장님,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나는 늘 같은 대답을 했다. 좋은 말을 하게. 그것이 좋은 운을 부른다. 운은 사람을 통해 온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언제나 좋은 말을 하는 사람 곁에 머문다. 나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렇게 말하고 싶다. 말은 그 사람의 인생을 담는다. 비난과 불평으로 채운 사람은 결국 외로움 속에 남고, 격려와 칭찬으로 채운 사람은 언제나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는다. 그 말의 향기가 바로 인생의 품격이다. 나는 사람을 통해 세상을 배웠다. 사람이 회사를 일으키고 사람 때문에 회사가 무너진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모임에서 사람을 관찰했다. 그 자리에서 드러나는 말, 표정, 태도가 그 사람의 인생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어떤 이는 조용히 앉아도 품격이 있고, 어떤 이는 한마디만 해도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 나는 세월이 흘러도 잊지 않는다. 품격 있는 사람은 모임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4가지를 알고 있었다. 첫째, 돈으로 관계를 평가하지 마라. 모임의 자리에서 돈을 내세우는 사람은 결국 외로워진다. 술값을 몇 번 냈다고 우쭐해하는 사람, 자신의 부를 과시하며 남을 비교하는 사람, 그들의 주머니는 두꺼울지 몰라도 마음은 가볍다. 나는 사업을 하며 수없이 보았다. 돈으로 사람을 모은 관계는 반드시 무너진다. 돈이 빠지면 사람도 빠진다. 진짜 품격은 계산서가 아니라 배려의 온도에서 나온다. 조용히 밥을 사주고 감사의 말을 남기고 다음번엔 상대가 부담 없이 함께 할 수 있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오래간다. 둘째, 자식의 성공을 자랑하지 마라. 자식은 내 삶의 일부이지 나의 명함이 아니다. 나는 동창 모임에서 늘 이런 광경을 봤다. 우리 아들은 대기업에 들어갔어. 우리 딸은 유학 중이야. 그 말이 끝나면 누군가의 얼굴이 굳어졌다. 자랑은 내겐 기쁨이지만 타인에겐 상처가 된다. 특히 세월을 견디며 아픔을 겪은 이들에게 그 자랑은 칼처럼 다가온다. 나는 그래서 늘 말했다. 자식의 성취보다 자식의 행복을 말하라. 행복은 비교가 아니라 이해에서 피어난다. 셋째, 배우자나 가정의 화려함을 내세우지 마라. 어떤 이는 늘 배우자를 데리고 모임에 나타났다. 그들은 다정했고 보기에도 좋았다. 그러나 그 다정함이 반복되면 그 자리는 부부의 무대가 되고 친구의 공간은 사라진다. 사람은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모인다. 모임을 자기 자랑의 장으로 만들면 관계는 서서히 식는다. 나는 늘 후배들에게 말했다. 행복은 조용할수록 깊어진다. 보여주려는 행복은 금세 사라지고 지켜보는 행복은 오래 남는다. 넷째, 험담으로 공감을 사지 마라. 험담은 가장 값싼 유대의 방식이다. 누군가를 깎아내리며 얻은 웃음은 결국 자신을 무너뜨린다. 나는 회의에서도 사석에서도 이 원칙을 지켰다. 남의 흉을 보는 사람은 언젠가 내 흉도 본다. 그들은 신뢰를 갉아먹고 결국 서로를 피하는 공범 집단이 된다. 좋은 모임에는 공통점이 있다. 그곳에는 선한 말이 흐르고 긍정의 기운이 머문다. 그런 모임만이 오래간다. 나는 젊은 후배들에게 늘 이렇게 말한다. 돈, 자식, 배우자, 험담 이 4가지를 모임에 들이지 말라. 그것만 지켜도 당신은 이미 품격 있는 어른이다. 모임은 경쟁의 장이 아니라 존중의 연습장이다. 말을 아끼고 웃음을 나누고 마음을 낮추면 그 자리가 곧 당신의 품격을 비춘다. 사람은 모임에서 자신을 드러내지만 진짜 어른은 모임에서도 자신을 감춘다. 보여주기보다 배려하고 주장하기보다 경청한다. 그런 태도가 결국 인생의 깊이를 만든다. 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다. 품격은 말이 아니라 침묵에서, 존재는 과시가 아니라 절제에서 완성된다. 그 절제가 바로 인생의 격을 높이는 힘이다. 나는 평생 돈의 힘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돈은 회사를 키우고 사람을 움직이고 세상을 바꾼다.
그러나 나는 동시에 돈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꼈다. 돈으로는 신뢰를 살 수 없고, 돈으로는 존경을 살 수 없으며, 돈으로는 품격을 만들 수 없다. 젊은 날 나는 많은 사람을 보았다. 돈이 생기자 태도가 달라진 사람들, 부를 쥐자 겸손을 잃은 사람들. 그들은 처음엔 세상을 다 가진 듯 보였지만 결국 사람을 잃고 홀로 남았다. 그때 나는 확신했다. 관계는 계산이 아니라 온도로 쌓이는 것이다. 돈으로 유지되는 관계는 돈이 떠나면 함께 떠난다. 하지만 진심으로 이어진 관계는 시간이 흘러도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나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람을 살 때는 돈이 아니라 마음을 써라. 마음은 빚이 되지 않지만 돈은 부담이 된다. 사람은 마음의 기억으로 살아가지만 돈의 기억으로는 오래 가지 못한다. 사업을 하면서도 나는 거래보다 사람을 먼저 봤다. 이익이 남지 않아도 신뢰가 남는 거래라면 그것이 훨씬 값진 장사였다. 신뢰는 시간과 진심으로만 쌓인다. 나는 언제나 약속을 지켰고 작은 일이라도 끝까지 책임졌다. 그 습관이 회사를 지켰고 결국 내 이름을 지켜주었다. 사람 사이의 품격은 돈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태도의 무게에 달려있다. 돈으로는 남의 눈을 살 수 있어도 진심으로는 남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나는 이런 사람을 많이 보았다. 성공했지만 겸손한 사람, 부유하지만 늘 나누는 사람. 그들의 얼굴에는 여유가 있었고 그들의 말에는 따뜻함이 있었다. 그 온기가 바로 품격이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한다. 돈의 가치도, 직함의 무게도 언젠가 사라진다. 그러나 사람 사이의 온도는 남는다. 그 온도를 지키는 사람이 진짜 부자다. 나는 말한다. 돈은 은행에 쌓이고 신뢰는 사람의 가슴에 쌓인다. 은행의 잔고는 숫자이지만 사람의 마음에 남는 신뢰는 생명이다. 나는 마지막까지 그런 관계를 남기고 싶었다. 계산 없는 만남, 조건 없는 믿음, 그리고 조용한 존중. 그것이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인간관계의 품격이다. 나는 자식을 자랑하는 부모를 많이 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뿌듯함이 가득했고 말끝마다 행복이 묻어 있었다. 그러나 그 자랑을 듣는 이들의 얼굴에는 종종 미묘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사람은 누구나 비교의 상처를 갖고 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자식 이야기를 통해 가장 쉽게 건드려진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사람들 사이에 미묘한 공기를 느꼈다. 동창 모임, 친목 자리, 술자리에서 누군가가 우리 아들은 대기업에 들어갔어 라고 말하면 그 옆 사람은 조용히 잔을 비웠다.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자존심을 흔들고 또 다른 이의 슬픔을 건드린다. 그래서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자식의 성공을 말하기보다 자식의 마음을 걱정하라. 나는 세 자녀를 두었다. 그들에게 부를 물려주기보다 삶의 태도를 물려주고 싶었다. 성공보다 정직을, 경쟁보다 배려를 가르쳤다. 그것이 부모로서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라 믿었다. 돈은 세월에 닳지만 품격은 세월이 키운다. 나는 자식에게 항상 말했다. 아버지는 네가 잘 되길 바라지만 더 중요한 건 네가 올곧게 살길 바란다. 자식을 자랑하는 부모는 많지만 자식의 고통을 이해하려는 부모는 드물다. 자랑은 잠시의 기쁨이지만 이해는 평생의 유대다. 사람들은 자식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만 진짜 부모는 자식을 통해 사람을 배운다. 나는 한 모임에서 이런 말을 들었다. 우리 아들은 의사야. 그 말에 옆에 있던 한 친구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 아들은 지금 투병 중이야.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모두가 침묵했다. 그때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다시는 자식 이야기를 경쟁의 언어로 하지 않겠다. 사람은 각자의 시간표가 있다. 누군가는 빨리 피어나고 누군가는 늦게 꽃을 피운다. 그러나 결국 모두 자기 속도로 살아간다. 부모의 자랑은 그 속도를 방해할 때가 많다. 비교의 눈으로 자식을 보면 그 자식은 결국
타인의 삶을 살게 된다. 나는 그것을 누구보다 경계했다.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식의 평생을 바꾼다. 그 말이 격려라면 길이 열리고 그 말이 비교라면 마음이 다친다. 나는 언제나 자식에게 이렇게 말했다. 남보다 늦어도 괜찮다. 다만 네 길에서 멈추지 말아라. 그 한마디가 자식에게 가장 큰 위로이자 방향이 되었다. 부모가 품격을 지키면 자식도 품격을 배운다. 자식을 자랑하지 말고 그들의 삶을 존중하라. 그 존중이야말로 세대 간의 진짜 유산이다. 나는 한평생 회사를 세우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결국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본 곳은 사무실이 아니라 가정이었다. 직장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가정이 무너지면 그 사람은 무너진 것이다. 회사가 조직이라면 가정은 인간의 근본이다. 회사는 성과로 유지되지만 가정은 존중과 절제로 유지된다. 나는 젊은 날 가정의 품격을 지키는 것이 사업의 성패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몰랐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깨달았다. 가정이 안정된 사람만이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 안정의 핵심이 바로 절제였다. 나는 자주 이런 사람을 보았다. 모임에 나와 배우자를 자랑하는 사람, 부부의 행복을 남에게 과시하며 웃는 사람들. 한두 번은 괜찮지만 그것이 습관이 되면 사람들의 시선은 멀어진다. 행복은 소리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고요함 속에서 빛나는 것이다.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가정의 이야기를 밖으로 내지 않는다. 기쁨도 슬픔도 조용히 품는다. 그 침묵 속에는 책임과 존중이 함께 있다. 나는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이 사람은 자기 삶을 다스릴 줄 아는구나 하고 느꼈다. 사람은 누구나 가정 안에서 약해진다. 그 약함을 감추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성숙이다. 남 앞에서 자랑할 필요도 없고 남과 비교할 이유도 없다. 가정의 품격은 보여지는 화목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절제에서 완성된다. 나는 아내에게 늘 감사했다. 그녀는 내 곁에서 평생 조용히 회사를 지켜봤고 말없이 나를 도왔다. 그 절제된 사랑이 내 삶의 균형을 잡아주었다. 그녀의 침묵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깊은 지혜였다. 그 지혜 덕분에 나는 폭풍 같은 세월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았다. 나는 후배들에게 말한다. 가정은 사람의 마지막 명함이다. 사회에서의 이름이 사라져도 가정에서 불리는 이름은 남는다. 그 이름이 따뜻하게 기억되려면 지켜야 할 단 한 가지가 있다. 절제다. 말을 아끼고 감정을 다스리고 서로의 자리를 존중하라. 그 절제가 바로 사랑의 품격이다. 돈으로 집은 지을 수 있지만 절제 없이는 가정을 세울 수 없다. 나는 그 사실을 깨닫는데 평생이 걸렸다. 그리고 이제는 확신한다.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성공은 품격 있는 가정을 지키는 것이다. 나는 평생 사람을 다루는 일을 했다. 사람이 모이면 반드시 생기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이야기다. 그러나 그 이야기 속에는 언제나 두 종류가 존재한다. 하나는 사람을 세우는 말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이다. 나는 이 두 가지가 회사를 살리기도 하고 조직을 썩게 만들기도 하는 것을 수없이 보았다. 가장 위험한 말은 거짓말이 아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험담이다. 험담은 사실의 옷을 입은 독이다. 겉으로는 진실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질투와 분노가 섞여 있다. 나는 언제나 이런 말을 했다. 험담하는 자 곁에는 반드시 불행이 머문다. 한 번은 내 부하 직원 중 한 사람이 동료의 뒷얘기를 가볍게 흘렸다. 나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말했다. 그 입은 오늘 남을 깎았지만 내일은 너를 깎을 것이다. 그 말은 내 경험에서 나온 것이었다. 험담은 부메랑이다. 그 말이 돌아오는 속도는 생각보다 빠르다. 사람들은 험담을 통해 공감을 얻는다고 착각한다. 같이 누군가를 비난하며 우리는 한편이다 라고 느낀다. 그러나 그 공감은 단단한 신뢰가 아니라 불안한 연대다. 그 관계는 진심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유지된다. 누군가가 사라지면 그 자리에 또 다른 험담이 올라온다. 이런 모임은 결국 자신을 갉아먹는다. 나는 오래된 동창 모임에서도 같은 현상을 보았다. 처음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하지만 누군가의 이름이 등장하면 공기가 달라진다. 그때 나는 언제나 자리를 바꿨다. 험담의 자리에 오래 머물면 나도 그 냄새에 물들기 때문이다. 사람은 듣는 말에 따라 닮아간다. 좋은 말을 들으면 마음이 단단해지고 나쁜 말을 들으면 마음이 탁해진다. 그래서 나는 내 삶의 원칙 중 하나를 세웠다. 누군가의 험담을 들었을 때 침묵으로 거절하라. 침묵은 동의가 아니라 경계의 표현이다. 그 침묵 하나가 내 명예를 지켜주었고 조직의 분위기를 지켜주었다. 험담이 사라진 자리에는 신뢰가 자란다. 신뢰가 자란 자리에는 평화가 머문다. 나는 그런 회사를 만들고 싶었다. 모두가 서로를 믿고 부재 중에도 서로를 지켜주는 조직. 그것이 내가 꿈꾸던 공동체였다. 세상에는 재능 있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입의 품격을 지킨 사람은 드물다. 나는 말한다. 입은 작지만 그 안에는 인생이 들어있다. 그 인생을 더럽히지 말라. 당신의 입이 맑아야 당신의 세상이 맑아진다. 나는 인생의 대부분을 말하는 자리에서 보냈다. 회의석상에서, 연단에서, 인터뷰에서 사람들은 늘 내 말을 들으려 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깨달았다. 진짜 어른은 말로 평가받지 않고 귀로 판단받는다. 젊을 때 나는 말이 빠른 사람이 유능한 줄 알았다. 생각보다 먼저 결론을 내리고 상대의 말을 끊고 내 의견을 강조했다. 그것이 리더십이라 믿었다. 그러나 어느 날 한 노년의 선배가 내게 이렇게 말했다. 이 회장,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세상을 움직인다네.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꿨다. 그 이후로 나는 말하기보다 듣는 연습을 했다. 사람의 말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숨어 있다. 말의 내용보다 그 말이 왜 나왔는지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 감정의 파도, 눈빛의 떨림, 말끝의 숨소리 속에 그 사람의 진심이 숨어 있다. 그걸 알아채는 귀가 바로 품격 있는 귀다. 나는 수많은 직원과 경영진을 만나며 배웠다. 뛰어난 리더는 지시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었다. 누군가의 말이 서툴더라도 그 안에 담긴 진심을 읽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조직의 신뢰를 얻었다. 듣는 리더는 사람의 입을 열게 하고 말 많은 리더는 사람의 마음을 닫게 만든다. 나는 회의 중에도 이런 습관을 들였다. 누군가가 말할 때 눈을 마주치고 중간에 끊지 않았다. 그 짧은 경청의 시간이 그 사람의 자존감을 세워주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자존감이 회사 전체의 품격을 높였다. 사람은 듣는 태도로 그릇이 드러난다. 경청은 지식보다 깊은 교양이고 침묵은 말보다 큰 언어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정보는 늘리지만 들을 줄 아는 사람은 사람을 얻는다. 나는 그것을 인생의 황금률이라 불렀다. 중년이 되면 사람들은 말이 많아진다. 경험이 쌓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경험이 지혜로 변하려면 반드시 한 단계를 거쳐야 한다. 경청. 듣지 않는 사람은 결국 자신만의 과거에 갇히고 듣는 사람은 타인의 현재 속에서 성장한다. 나는 이렇게 믿는다. 진짜 어른은 말을 줄이고 귀를 연다. 그 귀로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사람의 고통을 듣고 자신의 오만함을 듣는다. 그때 비로소 인생의 품격이 완성된다. 나는 평생 많은 것을 얻으려 애썼다. 돈을 벌고 회사를 세우고 이름을 남기려 했다. 그러나 인생의 끝자락에서 깨달았다. 인간의 품격은 얼마나 채웠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비워냈느냐로 결정된다. 젊은 날엔 모든 것이 경쟁이었다. 남보다 더 앞서야 했고 더 많이 가져야 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뒤를 돌아보니 그토록 쫓았던 것들 대부분은 결국 내 손에서 사라져 있었다. 남은 것은 오직 태도와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둘은 오히려 비워낼수록 깊어지고 낮출수록 단단해졌다.
나는 늘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성공은 채움의 결과지만 품격은 비움의 결실이다. 비운다는 것은 단념이 아니라 정화다. 욕심을 비우면 감사가 들어오고 분노를 비우면 평화가 자리한다. 비움은 마음의 공간을 만든다. 그 공간이 있어야 지혜가 머문다. 나는 수많은 회의를 주재하며 느꼈다.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보다 조용히 경청하고 의견을 정리하는 사람이 결국 중심을 잡는다. 그 중심이란 단단함이 아니라 여백의 힘이다. 가득 찬 그릇은 더 이상 무엇도 담을 수 없지만 비워진 그릇은 언제나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인다. 나는 그 단순한 진리를 너무 늦게 배웠다. 사람은 누구나 노년이 되면 비워지게 된다. 직함도 사라지고 재산도 줄고 이름을 부르던 사람들도 떠난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때부터 비로소 인간의 본 모습이 드러난다. 화려한 외피가 벗겨지면 남는 것은 인품의 결이다. 그 결이 고운 사람은 조용히 빛나고 그 결이 거친 사람은 홀로 어둡다. 나는 어느 날 이런 말을 일기에 남겼다. 내 인생의 마지막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평온이다. 성공은 순간의 찬사로 끝나지만 평온은 세월의 향기로 남는다. 그 평온은 결국 비움에서 시작된다. 말을 비우고 욕심을 비우고 불안을 비워라. 그러면 인생은 저절로 단단해진다. 나는 이제 확신한다. 품격은 나를 채운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를 비워낸 결과다. 그 비움 속에서 나는 진짜 나를 만났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아도 마음이 고요하면 이미 모든 것을 가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조용히 말한다. 품격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비워낸 것이다. 그것이 내 평생의 마지막 가르침이다.